비판의 중심, 정몽규 회장. 과연 회장으로서의 행적은 어떨까? 최근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른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 클린스만 선임 과정. 최근 대한민국 축구계의 모든 논란 속에 화두에 선 상황이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발표에도 비판과 비난은 끝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수습에 미약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인지 그동안의 행적을 알아볼까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의 외아들로 1996년 부친을 이어 현대자동차 회장직을 물려받은 인물로서 현대일가의 중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는 2000년 대우그룹의 IMF 구제 금융으로 경제난을 겪자 나와버린 대우 로얄스타즈라는 축구팀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구계로 뛰어든 그는 프로팀 운영 당시에도 사실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단의 역사를 무시한 팀 컬러 변경과 노력과 열정은 얘기하면서 투자에는 인색하다 보니 아쉬움이 남는 운영으로 팬들에게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곽정환 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자진 사퇴한 후 얼떨결에 총재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취임 후 곧바로 터진 승부 조작 사태와 승강제 도입 등 축구 발전과 사태 수습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기존 구단 운영에서 타격 입은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승부 조작과 관련된 선수들을 졸속으로 사면시키려고 하다가 번복하면서 본인이 쌓은 업적을 날린 것은 덤으로 2013년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임기를 시작한 정몽규 회장은 현대일가가 다 해먹는다는 비판과는 달리 초기 꽤 좋은 업적을 쌓아왔는데요. 2017 U20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며 피파 주간 대회 개최 그랜드 슬램이라는 업적도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2017년에는 피파 평의회 위원으로 당선되면서 피파 집행부 임원에 선출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시작된 행적이 드디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울리 슈틸리케를 선임했던 측협은 졸전을 이어오던 대표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진출 자체가 위험해지다 그제서야 다급하게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게 됩니다. 당시 월드컵 진출 실패 시 정몽규 회장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뻔했는데요. 이후 파울로 벤투 감독 체제에서도 불안한 시기를 보낼 때 경질 여론을 흘려보내는 등 기본적으로 감독을 바로바로 교체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가려는 성향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벤투 감독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지만 축구적인 관점을 보지 않고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긴 하죠. 사실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따지고 든다면 생각보다 협회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도 하였고 밀실 행정도 많이 없앴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의문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 그리고 아시안컵 이후의 행보는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였음에도 왜 비판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책임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선임 과정은 밝혀진 바가 없고 의혹과 의심만이 존재할 뿐이긴 합니다. 그러나 선임 과정을 치우더라도 결국 최종 승인은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축구협회 운영을 제대로 했는가입니다. 사실 아시안컵이 종료되고 나서 한참 뒤에야 나온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트러블을 방어하기는커녕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을 확산시키고 가중시켰습니다. 전체적인 통솔과 어떠한 조직이든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최고수장인 회장의 조치가 없이 진행했다는 것 또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회장으로서 자질이 있는가입니다. 사실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 조직의 최고 지휘자입니다.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아쉬운 결과를 최선을 다해 뛰었음에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팀의 수장이던 클린스만 감독과 축협 회장인 정몽규 회장은 과연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16일 기자회견 전까지 회장은 회의와 인터뷰
대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 세 가지 이유가 현재로서는 경질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속적인 비난과 비판이 따르는 이유라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 여론으로 나오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새 감독 선임을 통해 다시 한번 반전을 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축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